그러니까 리프팅 다 좋거든요. 울세라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울세라를 그래서 이럴 땐 좀 리프팅 호구되기 쉽다. 근데 나는 리프팅도 리프팅인데 솔직히 스킨부터가 좀 더 낫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 호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까지 계속 말해줬는데 결국 맞지? 원장님, 제 친구가 피부과 다니는 중인데 약간 자기가 호구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제 친구가 얼굴에 주근깨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는데 상담 실장님이 토닝 10회 패키지가 있다면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벌써 8번 정도를 받았는데 효과가 진짜 하나도 없다고. 호구 된 거 맞네. 맞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애매하다. 아, 왜냐하면 주근깨가 토닝을 뭐 2, 30번 하면 당연히 없어져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주근깨는 정말 두세 번? 한두 번만 해도 싹 맞아. 없애기 제일 쉬운 색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주근깨인지 기미인지 잘 모르니까 색소는 당연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렇게 10회 패키지 뭐 그치. 권하면 무조건 하는데 사실 주근깨는 토닝 10번으로 없애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단을 정확하게 듣고서 거기에 만든 치료를 권유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 맞아. 근데 토닝 많이 받은 분들이 토닝 효과 없어요 하는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10번 정도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 맞아. 사실 피부과 조금 다니시는 분들 중에 토닝 안 받아본 분들 없잖아. 근데도 맞아. 이거 안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호구는 느낌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솔직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진짜 중요해. 근데 색소는 진단이 진짜 진짜 중요해. 그 색소는 겉에 있냐 속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는 그냥 날리면 돼요. 근데 속에 있는 거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토닝으로 계속 그 안에 있는 멜라닌을 깨부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진으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양 뺨에 이렇게 점박이처럼 색소가 있죠. 이거는 아주 깊게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닝 같은 레이저로 안에 있는 색소를 부셔줘야 돼요. 근데 토닝을 할 때도 약하게 하면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렵고 세게 해서 안에 있는 걸 색소를 팡팡 터트려줘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는 피부. 요런 거는 이제 피부 진단기로 찍어보면 그 색깔에 깊게 있는지 옅게 있는지 그 UV 라이트로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흑자라고 되게 유명한 병변인데요. 그러니까 이 흑자 같은 경우는 또 달라. 흑자는 처음에는 겉에 있는 부분을 세게 쳐내고 그 다음에 토닝으로 색소 침착이 올라오지 않게 혹은 색소 침착이 생기면 그 색소 침착을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약간은 깊게 있기 때문에 토닝으로 반복해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진은 검버섯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일 피부 위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주근깨처럼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색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봤듯이 색소는 표면에 있냐 깊게 있냐에 따라서 그냥 날릴 수 있고 혹은 계속 반복적으로 깨부셔줘서 우리 몸에 이 색소 깨부셔진 애들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토닝도 그 병변이 얼마나 깊게 있고 얼마나 진하고 어떤 아이들로 조직학적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그 토닝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머물지 몇 초를 머물지 아니면은 거기서 여러 번 쏘고 이동할지 슥슥슥 이동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장형 피부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레이저의 세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정해져 있는 그냥 안전한 파라미터, 제일 안전, 사고 안 나는 파라미터로만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어떤 색소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환해지고. 그렇지만 정말 세게 빼보셔야 되는 것들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 환자 안에서도 환자가 갖고 있는 것마다 맞아.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무작정 계속 똑같은 세기로 하면 당연히 토닝 10번을 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 또 하나 느끼는 게 환자들이 와서 자기 피코토닝 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맞아. 피코토닝이라는 게 요즘 너무 많이 알려진 단어고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피코토닝이면 좋은 줄 알아. 맞아. 이게 맞아. 피코가 있어야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피코 토닝이냐 그냥 토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레이저를 사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코토닝에 더 잘 되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이 더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후천사나시스 오타보바는 생각보다 피코토닝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왜냐면 피코토닝이 깨부셔주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잘 되는 거에 피코토닝을 해야 되지 무조건 피코토닝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은 포르쉐라는 자동차를 운전을 해요. 포르쉐는 엄청 좋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똑같은 포르쉐를 타도 누가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점 찍고서 그쪽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만에 없앨 수 있는 주근깨를 10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색소야말로 정말 제대로 진단하는 데에서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쓸지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잘 쓸지 이런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서 받아야지 무작정 뭐 토닝 몇 번 아니면 피코토닝 몇 회 이렇게 하는 거는 호구가 되기 쉽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호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프팅이 너무 몰아서 한꺼번에 다 받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 울세라 600, 써마지 900, 그래서 티타늄 80 이거 한꺼번에 다 받는 사람 받아도 좋긴 하잖아. 좋긴 한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한테 필요한 거를 안 받고 그냥 다 하면 좋겠지. 뭐 남들이 하는 거 제일 좋은 거 나 다 했어. 아, 나 근데 진짜 좀 답답해. 뭐 받았던 거 써마지, 올리지오 뭐 다 받았어. 그래서 효과 어땠어요? 물어보면 다들 모르겠던데요. 해.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게 그거를 받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써마지를 받는 것보다는 울세라를 받는 게 먼저도 효과 보기 좋은데 써마지를 받았다든지 그냥 무작정 좋다고 맞아. 하니까. 맞아. 그리고 또 답답한 게 친구가 자기 이거 받았는데 이거 좋대요. 저 이거 받아봤어요. 맞지? 맞아.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다르잖아. 근데 그걸 그냥 무작정 그냥 다 좋은 거니까 받아보는 거. 이거 진짜 호구되기 쉬운 것 같아. 봐봐요. 저희 박효진 원장님 저랑만 봐도 어? 이 얼굴은 이제 울세라의 얼굴이고 전 써마지형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좀 살이 좀 있고 피부가 두껍고 한 분들은 울세라를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겠고 저같이 피부가 얇고 오히려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은 울세라를 하면 볼페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써마지를 했을 때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탄력하고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팅 다 좋거든요. 그리고 맞아. 수연 원장님 같은 경우도 울세라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울세라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본인이 느낀 효과가 맞아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연예인이야. 뭐 이게 직업이야 진짜 얼굴이. 그래서 진짜 하면 할수록 다 좋아. 그럼 다 받으면 돼요. 근데 맞아. 우리는 소시민이잖아요. 평범한.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해야지. 그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내가 한다면은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걸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상담을 못 받고 돌고 돌아서 맞아. 조금 맞죠. 효과가 없는 것들로 받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럴 땐 좀 리프팅 호구되기 쉽다. 남들이 좋다는 거 다 받지 말자. 근데 나는 리프팅도 리프팅인데 솔직히 스킨부터가 좀 더 답답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왜 우리 차트 딱 뜨면 상담하는 분들 보면 건조, 리쥬란 상담 이렇게 고객님이 이미 딱 정해서 오셨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건조한 건 알겠는데 리쥬란 받을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받아봤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리쥬란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왔냐 이렇게 묻게 되거든? 리쥬란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더 제일 심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뭐 받으면 다 광나는 거 같고 좋다니까 자기도 건조하니까 받아보자 이건데 사실 그 건조함을 느끼는 환자들 중에서도 리쥬란을 받아 효과가 있으려면 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말 그대로 재생이 됐을 때 수분을 가둬두는 능력이 올라가서 개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피부가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 저 같은 피부는 좀 피부가 얇고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뭐 피부염이 올 수 있는 피부들은 리쥬란 했을 때 진짜 좋아요. 근데 좀 박근혜 원장처럼 기름기가 많고 건강한 피부는 사실은 리쥬란 한다고 해서 모공이 작아지거나 그냥 아프기만 해. 건조함을 애초에 못 느끼기 때문에 건조함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못 느끼거든요. 저는 오히려 모공이 되게 도드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모공의 결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리투 같은 거라든지 주베룩 같은 게 저한테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타입마다 조금씩 이렇게 잘 맞는 스킨 부스터가 다른데 너무 뭐 리쥬란이 좋니 해서 두루룩 가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호구가 되게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리쥬란 받으러 왔어요 하면 네 하고 해드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환자에 대한 약간 책임까지 별로 생각 안 하고 해주면 편하지만 결국 이 효과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것도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상담을 하는 맞아. 곳에서 받는 게 좋지. 맞아. 나도 리쥬란 했는데 효과 없어 이런 말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권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리쥬란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왜 리쥬란 받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어떤 효과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드름은요? 여드름도 막 피부과 가면 여러 번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여드름도 호구되기 좋은 시술인가요? 여드름은 사실 어떤 치료를 해도 그거 같아. 여드름은
오히려 조금 이게 피지선이 많아서 여드름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은 각질이 막 묵혀가지고 피지가 안에 맺히니까 여드름이 더 많이 나냐, 이거 원인에 따라서 좀 더 이 환자한테 특화된 치료를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다 때려 집어넣어서 좋게 하는 치료만 계속 한다면 호구가 될 수 있긴 한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덜 호구다. 덜 호구다. 여드름 치료는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는 다 나오긴 한다. 맞아.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드름은 호구되지 않으려면 홈케어부터 바꿔봐야 돼요. 내 홈케어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시술을 막 받을 게 아니라 홈케어에 따라서도 내가 그 막 원인 제공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체크해보고 시술을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여드름 진짜 너무 심하신 분이 온 거야. 근데 자기는 이미 다른 데서 치료를 했대. 뭘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프락셀 치료를 했다는 거야. 여드름이 나고 있는데. 여드름에 프락셀이 좋지. 근데 그거는 여드름 흉터에 좋은 거잖아, 사실은. 맞아. 근데 그 시기마다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맞아. 않고 무분별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호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맞아.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갖고서 내가 뭘 고쳐야 되고 앞으로 이게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흉터가 있을 때는 흉터 치료가 들어가는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겠다. 맞아. 그래서 그 의사랑 생활 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이 진짜 많이 필요한 맞아. 분야 중에 하나인 것 맞아. 같아. 그러니까 막 당장 시술로만 될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교정 안 해주면 아무리 시술을 맞아. 잘하고 있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의사랑 계속 같이 맞아. 적극적으로 교류가 안 되면 계속 도돌이표인 거지. 왜냐면 생활 습관이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절대. 맞아. 저희도 한 번 말하고 나면 맞아. 한 2, 3주 뒤에 말았으면 또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요. 계속, 맞아. 계속 교정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잘 맞는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과에서 호구될 수 있는 시술이 생각보다 많은데 호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까지 계속 말해줬는데 결국 맞지? 그러니까 의사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첫 진단부터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나를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제일 맞아. 중요하죠.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상담실에 가서 이거 하세요 하고 의사는 그냥 시술실에 와서 띡 만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물론 상담 실장님들도 되게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이제 환자분들 얼굴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이분은 요 시술, 요분은 저 시술 그런 게 당연히 보이고 잘 알 수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아무래도 그냥 치료를 계속하고 그 환자들의 변화를 매 순간순간 보는 의사보다는 그걸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 가자마자 상담 실장님부터 보고 맞아. 시술을 그냥 덜컥 결제하는 맞아. 일은 없어야 한다. 아까 PD님 친구처럼 주근깨를 없애고 싶어요 해서 왔어요. 근데 상담실장님이 10회 토닝 패키지를 끊어서 왔어. 그래서 의사는 직접 본 게 누워있는 환자 주근깨야. 얼굴. 이걸 왜 토닝?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꼭 의사랑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에 가야지 호구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조금 적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담실장님이랑 시술을 하는 의사랑 책임감의 무게도 사실 달라요. 상담실장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권해주고서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시작하게 넘기는 하면 거야. 끝나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왜 우리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나름 자부심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면 사실 저희가 제일 괴롭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상담을 처음에 할 때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효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상담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임감이 떨어지니 정말 의사가 먼저 상담하시는 곳에 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에게 받으면 호구가 안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려고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술을 책임질 의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의사랑 꼭 상담을 하고서 시술을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맞아.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는 뭘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얼굴형이랑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시술이 제일 좋은지 콕콕 집어서 추천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